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75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369페이지에 있는 try, except, else, 그리고 finally 구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강의에 try 구문과 except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try 구문에는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except 구문에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else 구문과 finally 구문인데요. else 구문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실행할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finally는 무조건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순서를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조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책의 37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try except, try except else, try except finally, try except else finally, try finally로 조합을 할 수 있다라고 써놨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냥 try except를 쓰거나 try except finally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lse는 안 쓰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else가 사용되지 않는지, 그리고 finally는 또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369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예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정수를 입력받고 정수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정수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정수를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때, 즉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원의 반지름과 둘레와 넓이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이 else 구문이라는 녀석은 이와 같이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실행할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해 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정수 입력을 받는 부분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10을 입력하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실행하는 코드인 else 부분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정수로 변환될 수 없는 값을 입력하면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except 구문으로 들어가 정수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else 구문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코드를 딱 보시고 나면 아니 왜 저렇게 입력을 하지, 그냥 이전처럼 이 코드를 try 구문 내부에 넣으면 똑같은 코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면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서 바로 try 구문에서 튕겨져 나와서 except 구문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선택한 부분의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try 구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try 구문 내부에 있으나 else 구문 내부에 있으나 최종적인 실행 결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else 구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PHP, 오브젝티브-C, 코틀린, 스위프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예외 처리에 else 구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예외 처리에 else 구문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는 파이썬이나 루비 정도 뿐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기능이 없어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lse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try 구문 내부에 모든 코드를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반대로 나는 else 구문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else 구문을 활용해 주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 업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영원히 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업계가 아닙니다. C샵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파이썬 프로젝트에 들어오기도 하고, 파이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이 이 개발자들끼리 소통하는 데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 else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 개발자들의 소통에서는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굉장히 특징적인 문법이고 이게 정말 쩌는 문법이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else 구문은 그렇게 쩌는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본적인 예외 처리 구문 finally는 겁나 쩔고 겁나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라는 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하는 문법입니다. 이 finally라는 문법은 예외가 발생하거나 예외가 발생하지 않거나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실행하는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finally를 입력을 하고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도 저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요. 예외가 발생을 해도 저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코드를 딱 보시고 나면 아니 그냥 이거를 이렇게 들여쓰기를 없애고 입력을 해도 같은 실행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finally가 의미를 갖게 되는 부분은 바로 함수 내부 또는 반복문 내부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한번 책의 376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함께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함수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 이 내부에서 try except finally 구문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코드가 현재 위치에 진입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게 함수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try 구문에 들어왔을 때는 try 구문에 진입했습니다. except 구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except 구문에 진입했습니다. finally 구문에 들어왔을 때는 finally 구문에 진입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try 구문에는 코드를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는데요. try 구문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try 구문이 끝났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중간에서 그냥 return을 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finally 구문이 언제 사용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함수에 진입했습니다를 먼저 출력할 것이고 이어서 try 구문에 진입했습니다를 출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곧바로 return을 만나니까 함수가 종료될 것입니다. 근데 이 finally라는 구문은 무조건 실행되는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return이 일어나도 이 finally 구문은 실행을 하고 return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이 함수에 진입했습니다. try 구문에 진입했습니다. return을 때리면 return 직전에 finally 구문을 실행을 해서 finally 구문에 진입했습니다 까지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for 반복문 내부에서 continue나 break를 때려도 무조건 finally는 실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반복문을 종료하거나 합니다. 그럼 이 finally를 활용하는 그래도 조금은 실용적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용자로부터 파일 이름을 입력받고 그 파일의 내용을 int 함수로 정수로 변환한 뒤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그냥 함수라고 짓도록 하겠고요. 매개 변수로 파일 이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파일 이름을 입력을 받고 이 파일 이름을 활용해서 호출을 하게 되겠죠. 이 녀석이 정수로 변환한 뒤 리턴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구현할 수 있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파일을 읽기 모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파일이라는 변수에 넣겠습니다. 이어서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이 녀석을 내용이라는 변수에 집어넣도록 하겠고요. int 함수를 사용해서 이 내용이라는 것을 숫자로 변환한 뒤에 리턴하게 코드를 구성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은 열었으면 닫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파일을 닫는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주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파이썬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자신이 열고 있는 모든 파일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에서는 파일.close를 따로 해줄 필요도 없기는 한데요. 이 코드가 거대한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하면 file not found error라는 예외가 발생할 것이고요. 존재하는 파일을 입력했다라고 해도 지금 이 코드 파일을 그대로 입력을 해보면 이 녀석은 숫자로 변환할 수가 없는 녀석이죠. 그래서 실행했을 때 value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파일을 열 때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파일을 열 때 try와 except를 걸어서 파일이 존재하면 파일을 열고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라고 출력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파일을 제대로 열었다면 다음 내용으로 쭉 진행을 할 텐데요.
숫자로 변환할 때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또 try를 걸고 except를 걸어서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라고 출력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finally에다가 이 file.close를 집어넣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면 뭐 밖의 내용 생략하고 이 안쪽 내용만 봤을 때 int 함수로 변환을 할 때 예외가 발생해도 file.close를 무조건 실행할 것이고 return을 때려서 내용을 들고 나갔을 때도 file.close를 무조건적으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finally 구문은 이렇게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때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 finally 구문은 예외가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무조건 실행하는 코드이지 예외 자체를 막는 코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try except finally라는 코드가 있고 만약에 이 finally 내부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그냥 예외가 발생해서 코드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finally 부분에서 발생한 예외는 따로 잡지 못한다. 뭐 이걸 또 잡으려면 여기다가 try except finally 써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예외 처리 이후의 내용은 코드를 더 안전하게 작성하거나 코드를 더 쉽게 볼 수 있게 가독성 높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드를 보면 try라는 것이 뭐 단계를 여러 개 만드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우리가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내용을 활용하면 이 코드를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게 되면 예외 종류에 따라서 예외를 구분할 수 있는 건데요. 해당 내용을 활용하게 되면 이 코드 내부에서 만약에 중간에 예외가 file not found 에러가 발견됐다 라고 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를 출력하면 될 것이고 except value 에러가 발생했다 라 그러면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를 출력하게 코드를 작성하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finally일 때는 파일을 닫는 코드를 작성해주면 될 것입니다. 뭐 참고적으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류는 지금 화면과 같은 형태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전보다 코드를 훨씬 더 깔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굉장히 매력적이죠.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